자, 선생님들, 지학사 중학교입니다. 지학사 중학교 1학 1, 중학교 1 교과서부터 볼 텐데요. 구성은 똑같습니다. 노래로 표현하는 음악,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시작하는 모양이 아주 비슷하죠. 평가기준표는 앞에 고등학교 교과서하고 유사하게 교육과정하고 썩 잘 맞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아까 비슷합니다. 악곡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모두 다 꽃이야, 행진, 내가 좋아하는 것들, 구름 위의 성 해서 우리 알고 있는 곡들을 많이 빼고 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13페이지에는요. 모두 다 꽃이야 라고 하는 유영선 선생님이 작사 작곡하신 악곡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악곡인데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악곡인데 가사를 읽어보시면 모두가 소중한 존재다 뭐 이런 악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 들어와서 배우는 음악 수업의 첫 곡 같은 악곡으로 아주 좋은 취지의 악곡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곡이요. 선생님들 그거 말고도 이제 할 얘기가 좀 있다면 이 곡에 지금 파하고 시가 없어요. 파하고 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가장 낮은 음이 솔이고요. 솔라 도레미 형태로 되어 있고 도로 끝납니다. 오음음계적인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국악풍의 느낌을 살려 노래해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악곡은 오음음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보시고 그냥 너무 가볍게 이 곡의 음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C 메이저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아 음계는 오음음계네요 라고 이야기하시고 솔라도레미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가 마치는 종지음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범교과적인 것으로 해서 인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요. 로젠버그의 자존감 테스트를 한번 해보아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가끔 중간중간에 뭐 독도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범교과적인 이런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요 악곡은요. 작은 세상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꽤 많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는데 아직 이렇게 보신 적이 별로 없었으니까 교과서에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은 사실은 2분의 2박자로 적는 버전들도 꽤 있고요. 4분의 4박자로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2부 합창으로 좀 바뀌고 이부 합창으로 좀 바뀌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곡이 되게 재밌는 게 니라밤빰빰 따라란 딴딴 되게 많이 들어보신 곡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딴따띠 딴딴 따단 이렇게 되어 있는 선율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나올 때 보시면 니라람 빰빰 따라란 딴딴 요 선율에다가 여기 B로 표시되어 있는 선율이 대선율로 붙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으로 노래를 부르는 독특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곡은 작은 세상이라고 지금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선생님들 얘 제목 또 하나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이 곡이 예전에 특히 교과서에서 제목이 붙을 때 작은 세상 말고 하나의 제목이 더 붙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빠지고 있는 중인데 이 곡의 또 다른 제목은 디즈니랜드 노래였어요. 디즈니랜드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의 노래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프린트에다 넣어놓긴 했는데 프린트는 지금은 안 보겠습니다. 1964년에 뉴욕 세계박람회 뭐 이럴 때 디즈니의 전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It's a Small World라고 해서 조그만 세상, It's a 작은 세상이라는 제목이 되겠죠? 로 연주된 음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에서 여러 개의 그 음악들을 연주를 하잖아요. 특히 그 자신들과 관련된 거기에 아주 대표적으로 연주되는 테마송, 자신들의 어떤 이걸 보여주는 테마송 중에 하나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악곡입니다.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가면 다른 거 안 하고 자신들의 걸로만 해도 뭐 충분히 그냥 하루 종일 그 디즈니랜드 돌아다니면서 들을 정도인데요. 이 곡은 빠지지 않고 연주가 됩니다. 이 곡이 근데 뭐 어느 애니메이션에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뭐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계 박람회 때 전시관에
이렇게 연주하도록 만들어진 음악이었다.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이 작은 세상이 아니라 디즈니랜드의 노래 뭐 이렇게 제목이 붙어졌던 적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보고 계시는 이 악곡은요. 미사곡이라고 되어 있고요. 역사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곡자도 미상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오랫동안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 곡이 도대체 어떻게 된 곡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말이 없어요. 이 곡이 캐톨릭 미사곡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뭐 얘기거리가 없이 교과서에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곡은요. 빠바밤 따라리 하면서 나와서 도나 노비스 파츰이라고 되어 있는 가사인데요. 도나는 그야말로 주세요라는 뜻의 give us peace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요대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하여 도나 노비스 파츰 이렇게 해서 그냥 그 평화를 2번 반복하는 정도 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들 얘가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첫 번째 파트가 노래를 부르고 여기 이자 써 있는 데 가면 두 번째 쫓아올 성부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따라란 그러니까 처음부터 노래했던 성부가 토도 하면서 노래를 부를 때 첫 번째 성부가 파도라 하면서 노래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부는 첫 번째 성부가 여기에 부를 때, 세 번째 단을 부를 때 처음을 노래 부르는 형태로 해서 3부의 돌림 노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만드는 돌림 노래의 형태를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같이 시작하는 돌림 노래가 있고 시작한 순서대로 끝나는 돌림 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고 이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돌림 노래도 있고 시작한 순서대로 불러서 끝나는 돌림 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혼자 부르는 돌림 노래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소리의 어울림을 평가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하는 돌림 노래 방식을 선택한 후 영상 촬영을 준비한 다음에 일정한 박자에 맞춰 악곡을 부르며 촬영을 해서 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돌림 노래 영상으로 편집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혼자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가지고 그것을 일정한 박자 차이를 두고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해갖고 합창곡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무엇이냐 코비드 때 많이 했었던 활동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여튼 그런 활동을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다음에 나오는 악곡은요.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코제트, 그 불쌍한 꼬맹이 고아였던 코제트가 부르는 구름 위의 성이라는 악곡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솔샵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기는 합니다만 A 마이너 악곡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다른 이야기는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단음계가 나타나고 있다 정도면 보시면 될 것 같고 별로 더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간단하게 그냥 보실 수 있어요. 저희 그렇게 뭐 많이 볼 곡이 없습니다. 이제 벌써.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흥겨운 우리 노래로 넘어가면 됩니다. 흥겨운 우리 노래에서도 평가 기준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식 이해에서는 음악 요소를 주었고요. 과정 기능에서는 음악 요소의 표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치 태도에서는 참여도를 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식 이해에서는 음악 요소를 주었다. 그리고 과정 기능에서는 음악 요소의 표현을 주었다. 그리고 가치 태도에서는 참여도를 주었는데 되려 요거는 조금 더 교육과정하고 그래도 좀 맞죠? 교육과정하고 비교적 좀 잘 부합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음악 요소의 표현, 그리고 참여도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교적 그래도 좀 맞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과정 기능이 조금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해도 토리에 어울리는 식임새와 장단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연주를 향상시키고 라고 본다면 비교적 그래도
앞에 있는 거하고 보신다면 이 정도면 그래도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선생님도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안 한 게 없네 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거 이제 좀 찾아볼 겁니다. 거의 다 보시는 악곡들일 거고요. 한 거 별로 없죠? 예. 잦은 둥당의 촬영이 있을 겁니다. 먼저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들하고 잦은 둥당의 타령 한번 볼까요? 잦은 둥당의 둥당해당 뚱당해당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딴따다딴 하고 올라가서 4도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곡은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그냥 4도 아래 4도 위 4도 아래 4도 위 이렇게밖에는 없네 라고 보이실 겁니다. 도무지 요거 외에 다른 음정 간격은 여기 잠깐 파, 미가 나타나는 것 외에는 라, 레 밖에 없어요. 라, 레, 파, 미 하고 있는데 파미 하면서 꺾는 것도 잘 안 나타나고 그래서 무슨 이런 곡이 있냐라고 하시면 어쨌든 라레 라레 하면서 나타나는데요. 요거 육자배기토리가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는 남도 민요입니다. 잦은 몰이 장단으로 되어 있고요. 제목은 잦은 둥당의 타령입니다. 자, 그럼 얘가 잦은 둥당의 타령이면 혹시 둥당의 타령이라는 게 있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네, 둥당의 타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해안 지역에서 불리는 향토민요인데 둥당의 타령이 있어요. 그래서 둥당의 타령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둥당의 타령은 프린트에 있습니다. 둥당의 타령은요. 4페이지에 있는데요. 얘가 바로 둥당의 타령입니다. 둥당의 타령은 중중몰이 장단이거든요. 그래서 중중몰이 장단답게 템포도 좀 약간 뭐랄까 표현하기에 좋을 정도의 템포예요. 잦은몰이는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둥당에 탕 하면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떨고 평으로 내고 탕 하면서 꺾고 해갖고요. 둥당의 당이 이게 표현하기에 식임새를 모두 표현할 시간이 좀 정확하게 다 있습니다. 아까 둥당의 당 하는 건 굉장히 비슷하고요. 둥당의 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하기에 딱 좋습니다. 인사야 먹가라라 우편으로 편지하자 둥당해당 거먹먹과 흰종우는 우리 부모를 만나련만 둥당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먹먹과 시꺼먼 먹과 흰종이는 우리 부모를 만나는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편지를 보낼 모양인데 아마 뒤에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어, 편지는 가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는데 나는 못 만난다 뭐 이런 노래인 것 같으죠? 근데 사실 이 노래는요. 둥당의 당은 둥과 당이 검은고 가양 같은 현악기의 구음에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노래는 유희요이고요. 뭐 유희요이기도 하지만 노동할 때도 많이 부르셨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토속민요, 향토민요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 토속민요, 향토민요로 엄격하게 무슨 저분이 매기시고 우리가 받아가 아니라 그냥 가락이 대충 생각이 나면 아무나 부르시고 아무나 매기시면 아무나 받는 형태로 둥당해당이라고 매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노동 현장에서 부르거나 하지 않고 진짜 그냥 놀면서 부를 적에는 요게 물장구라고 하는 것을 반주로 해서 부르기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저 같은 사람이 그럴까요? 오개념이 생기기도 하는데 둥당해당은 물장구를 두드리는 소리다라고 약간 코딩이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둥당은 현악기 구음에서부터 나왔고요. 이 물장구를 두드리면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하나 더 기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물장구를 두드리면서 부른 노래에서 둥당이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물장구가 도대체 뭐야? 라고 하면 물그릇에다가 바가지를 엎어가지고 물을 좀 넣고 두드리면 뭐 생각만 하셔도 벌써 딱 느낌이
이게 울림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찰방찰방 하면서 물이 울려서. 그래서 소리가 잘 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물장구라고 부르셨는데 이런 걸 두드리면서 소리를 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부녀자들이 놀이좌석에서 쓸 때도 했었고요. 밀양 같은 동네에서는 백중놀이라고 하는 민속적인 어떤 절기에도 사용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신안에서만 사용한, 그러니까 전라도 신안에서만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잦은 둥당의 타령 본 김에 둥당의 타령이라고도 하는 것도 한번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부녀자들이 부르는 놀이요, 혹은 노동할 때도 잠깐씩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노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좀 안 본 노래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향토민요하고 통송민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향토민요, 통송민요 이렇게도 부르고 토송민요, 통송민요라고도 부릅니다. 토송민요 혹은 향토민요는 되게 노동요, 유희요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면 지금 딱 말씀드린 거잖아요. 둥당의 타령 같은 거. 놀이요, 유희요로도 부르고 노동요로도 부른다. 그 지역의 정서가 잘 반영된 그 지역에서만 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향토민요로 불리다가 좀 재미있는 노래들은 어떤 그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명창들 같은 분들이 잘 이렇게 따서 그걸 좀 전국구스럽게 만들어서 많이 보급을 하셔가지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향토민요가 널리 유명해지면 통송민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차이가 사실은 좀, 좀 뭐랄까,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그,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헷갈리죠. 그리고 이럴 때 헷갈립니다. 선생님도 강강술래 같은 거요. 강강술래. 강강술래는 당연히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부르니까 어, 통속민요일 것 같지만 실제로 구분하는 많은 책들은 향토민요로 더 많이 봅니다. 특히 강강술래가 강강술래만 노래 불리는 게 아니라 긴 강강술래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다가 뭐 남생아 놀아라 쥔지새끼 뭐 이렇게 하고 노래 잔뜩 붙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그 지역에서 부르는 노래들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할 적엔 주로 향토민요에다가 많이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악곡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초장 타령은 또 새삼스럽게 왜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네, 그냥 화초장 타령 뭐 내용들을 잠깐 좀 보여드리는 것 때문에요. 여기요. 요런 것 때문에요. 이런 것 때문에 좀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말의 유희인데요. 화초장이 뭔지 위에 있죠. 화초장은 이렇게 생긴 예쁜 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짊어지고 놀부가 집에 가다가 또랑을 건너뛰다가 껑충 뛰면서 화초장 화초장 이러면서 외우면서 가다가 껑충 건너뛰다가 잊어먹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그 말의 유희가 시작이 됩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방장, 천장 아니다. 방장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고 고추장, 된장도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구들장이 뭔지 요즘 잘들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여기 요게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삼소박 사박자 중중몰이 장단이에요. 삼소박 사박자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둘 셋, 둘둘 셋, 셋둘 셋, 넷둘 셋, 다섯둘 셋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한둘 셋, 둘둘 셋, 셋둘 셋, 넷둘 셋 요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소박 이야기를 할 적에는 8분음표 단위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8분음표 단위로 기억하시면 안 헷갈리세요. 그러면 중몰이가 4분의 12박자잖아요. 4분의 12박자여서 중몰이는 8분음표 단위로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2소박 12박자 이렇게요. 2소박 12박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몰이도 크게 4박자 계통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때는
아예 강이라는 개념을 쓰시는 게 아니라 각이라는 개념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각이 4개. 1각, 2각, 3각, 4각 이런 식으로요. 뭐처럼? 진양처럼. 진양처럼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중몰이부터는 삼소박, 사박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치 임용 문제를 보고 교과서가 나온 게 아닌데 2022 교과서부터는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소박 개념들을 늘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삼소박, 사박자 장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요. 덩, 딱, 쿵, 따딱, 쿵쿵, 척, 쿵쿵 이렇게 되는데 쿵쿵, 척 대신에 딱을 써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북장단은 통일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또 하나 중몰이를 소리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중몰이 똑같아요. 덩, 딱, 쿵, 딱, 딱, 쿵쿵, 딱, 쿵쿵 이렇게 쓰셔도 중몰이가 됩니다. 어떻게 구분해요? 중몰이는 느려요. 중중몰이는 조금 빨라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중몰이 구음으로 익히고 소리북으로 연주해보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발림, 소리북, 아까 고등학교 교과서랑 똑같이 생겼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극음악이었죠. 아까는 극음악 계통이었는데 요번에는 선생님들 36페이지에 생활 속 음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활 속 음악. 아까는 드라마, 이야기가 있는 음악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엔 생활 속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하고 우리 평가 기준표는 이제 좀 그만 보고요. 어떤 음악들이 나왔는지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에게 소원을 빌 때 기억해줘, 드라마, 뭐 같이 눈사람 만들래, 상어가족, 촛불하나 뭐 이런 노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필요한 것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에게 소원을 빌 때라는 악곡이 있습니다. 이 별에게 소원을 빌 때라는 이 악곡은요. 애니메이션 피노키오, 진짜 옛날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 피노키오에 들어가 있는 악곡입니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이 디즈니랜드 이야기를 의외로 같이 하게 됐는데요. 디즈니랜드 관련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게 될 때 워낙 이 음악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 테마 음악 같은 걸로 많이 사용이 되거나 뭐 처음에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로고 음악 같은 걸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원래 시작은 애니메이션 피노키오에 들어가 있던 악곡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악곡으로 활용이 되는 악곡이고 임시표가 중간중간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37페이지에 있는 악곡을 좀 드렸고 38페이지에서는 네, 겨울왕국에서 너무 많이 보셨던 바로 요 악곡. 예. 같이 눈사람 만들래라고 하는 악곡을 집어넣었습니다. 뭐 요것도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보신 악곡일 거여서 그래서 요거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노래들은 다른 교과서에서 많이 보신 악곡들이어서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아까 세계 민요 나왔었죠? 세계 음악인데요. 세계 음악에서는 네, 선생님들 좀 넘어가면서 아시아 오세아니아 문화 비빔 축제를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 교과서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모든 별로 한 문화를 선택을 해서 축제를 기획을 하고 그것을 발표하는 활동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문화 비빔 축제를 프로젝트 수업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제시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악 문화를 이해한 다음에 축제를 만들어서 발표해보자 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제안을 하고요. 그러면서 민요를 제시를 하는데요. 바하이 쿠보라고 하는 필리핀 민요 그동안 좀 많이 못 보셨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하나 좀 봐주시고 티니클링이라고 하는 혹시 관광 가시거나 하면 식당에서도 보실 수 있는 필리핀 민속춤이 하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빤데는 아까 보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출판사 거를 보시게 되면 이런 일이 좀 생기고요. 선생님들 네팔 하면은 이 곡인데 그동안 교과서에서 전 못 봐서 좀 되려 이상할 정도였거든요. 네팔 민요 중에 대표 중에 대표라고 하는 레썸 삐리리, 레쌈 삐리리로 가끔도 나와요.
예, 그래서 레썸비리리라는 악곡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악곡이어서 얘는 한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 민요가 따로 나온 게 별로 없었는데요. 호두라는 곡이 나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아까 얼후 보셨죠? 우리 해금 있죠? 몽고에는 마두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후, 해금, 마두금 같은 계통의 악기로 굉장히 유명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에 샤미센까지 연결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샤미센 생긴 모양이 나오고 소란부시라고 하는 일본 민요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란부시는 예, 홋카이도에서 청원화 끌 때 부르는 노동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까지야 싶기는 합니다. 그냥 일본 민요는 사쿠라 하나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유명한 악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리아는 아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리디아 밤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요즘은 저기 뭐냐 반미도 드시고 해서 이게 좀 알아보시기가 낫지 않을까요? 리디아 반보, 빵접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런 악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니라는 악기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오바 같습니다. 딱 보셔도 해금같이 생기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베트남 민요입니다. 리디아 밤보라고 해서 상당히 유명한 악곡이기는 합니다. 자, 뭐 요런 민요가 있다. 제목 정도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뉴질랜드 민요 앞바가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예고요. 푸토리노도 아까 고등학교 교과서에 지도 옆에 이렇게 있기는 했었는데 네, 뭐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문화 관련된 뭐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해 공감하며 향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손으로 노래하는 수어 래퍼라고 하면서 농인 아티스트 김지연이라고 하는 분이 소개가 되고 힙합 댄서로 활동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냥 선생님들께 이런 페이지도 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연주로 소통하는 음악이라고 하면서 악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장구가 나왔고, 장구가 나왔고, 굳이 여기 지금 꼭 볼 거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선생님들하고 제가 뭐 지금 와서 선생님들께 더 뭐 할 건 없고요. 오고요. 장단의 새를 표시한 거 요거나 좀 한번 봐주세요 라는 정도 이야기하려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산조가야금이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뭐는 없고 돌괴가 요렇게 생긴 걸 따로 준 교과서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예, 돌괴가 저렇게 생겨서 뒤에 줄이 걸려서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저 모양에서 거꾸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있어서 단추같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줄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정도 이야기하는 거나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조가야금의 시름 높이까지 제시를 좀 해놓은 거 그런 거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그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여기 피아노가 나오거든요. 피아노가 몇 페이지냐면 60페이지에 있어요. 피아노가 60페이지에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순서대로 듣지는 않으실 테니까 여기 세워놓고 말씀을 드리면 교학사에 피아노 관련된 프린트가 들어 있습니다. 교학사 프린트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또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업라이트 피아노에도 페달이 3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피아노 페달이 3개가 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에 페달에 관한 표기가 야금 페달이라는 표기가 그냥 우리말로 적혀 있었는데 그 표기가 좀 제가 좀 마음에 걸려서 다시 표기를 적고 그걸 설명을 좀 드렸었으니까 교학사 프린트를 다시 봅시다.
이 교과서는 얘는 훌륭합니다. 얘는 훌륭한데 문제는 업라이트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 그러니까 교과서가 모든 게 다 만능은 아니에요. 교학서 교과서는 업라이트 피아노와 그랜드 피아노 모두의 그죠? 모두의 페달에 대해서 이름이랑 붙여놓고 얘기는 시작을 했는데 명칭에 대해서 조금 걸렸고요. 이 교과서는 그랜드는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업라이트는 말이 없는 게 좀 걸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학서 프린트를 좀 봐주시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고요.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 그래서 뭐 그 정도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 요거는 네, 요건 칼림바 악보예요. 그래서 칼림바 악보를 왼손, 오른손, 뭐 높은 음 치는 거랑 이제 칼림바 그림은 좀 보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칼림바 그림이 좀 나옵니다. 중학교 교과서는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제가 뭐 많은 이야기를 할 거는 그닥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63페이지 악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있는 악보는요. 지금까지 나왔던 뭐 악기들 다양한 거 가지고 무슨 젓가락 행진곡도 해봐라 뭐 요런 그 타이타닉 주제곡도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냥 악곡들을 한두 개씩 좀 준 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 게 별로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다 보신 악곡들의 계속 반복일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드릴 말씀도 그닥 없습니다. 자, 이제 감상으로 공감하는 음악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넘어오셔서 어디로 갈 거냐 하면은 75페이지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75페이지 오시면 뭐 이중주 뭐 이런 거 나오고 삼중주도 나오고 사중주, 오중주도 나오고 했는데요. 되려 고등학교 교과서보다 되려 좀 정돈된 느낌이랄까? 이를테면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현악 오중주가 나와서 굳이 현악 오중주가 왜 필요할까 했는데 마침 목간 오중주하고 피아노 오중주만 나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좀 정돈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기악곡의 종류와 성악곡의 종류 같은 것들은 앞에 나온 거랑 똑같으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선생님들 이제 악곡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은요.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에서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프렐루드가 나왔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은 G 메이저고요. 프렐루드에서 시작해서 알레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지그가 아니라 그 사이에 미뉴에트를 하나 끼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셔라 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는데 요게 하나 제시가 됐고요. 선생님들 아시나요? 이곡 론도 형식입니다. 그래서 따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뭐다? 리프레인이고 요게 리프레인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B와 C가 나타나면서 A, B, A, C, A 이렇게 5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론도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색깔까지 다 적어주고 우리가 바보냐 라고 보이시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 론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 헝가리 춤곡 제5번 악곡이 나왔는데요. 이 곡은 되게 연탄으로 많이 연주가 돼요. 연탄 뭔지 아시죠? 피아노 한 대에 둘이 앉아서 연주를 하는 연탄곡으로 많이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헝가리 무곡이 하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대표적인 연탄곡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연탄곡들의 예도 한번 제시를 하고 있고요. 현악사중주, 드보르작의 아메리카 워낙 많이 나온 곡이니까 얘도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현압주, 작은 밤의 음악,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무지크, 정확하게는 세레나데 맞습니다. 모차르트의 세레나데가 잠깐 나왔고요. 자, 선생님들 이 곡은요.
가끔씩 특정 교과서에서만 많이 나오는 곡인데요. 제임스 반스라는 작곡가의 알바마 서곡이라는 작품입니다. 미국 밴드 선발곡으로 위촉을 받아서 작곡된 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현대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친근한 선율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바마 서곡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선생님들. 바로 요 악보입니다. 예술가곡 마왕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악곡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선생님들하고 이 괴테의 시를 가지고 만든 슈베르트의 마왕 2페이지에 있는 대표적인 이 악곡의 가사와 멜로디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어차피 한두 번은 더 보시게 될 테니까요. 요 악보를 기반으로 하고 나중에 반주까지 약간 붙여가지고 이 곡이 어떻게 조성이 이동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게 될 테니까 우선은 요런 악보가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만 오늘 요렇게 나온 악보가 있습니다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뭐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선생님들? 여기서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누가 하는 아이가 부르는 노래이겠죠? 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이가 부르는 노래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요 아가 어둠 속의 그늘은 버드나무 그늘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건 아버지가 하는 침착하게 하는 목소리고 높은 음역에서 순차 진행하듯이 노래하는 작은 음역에서 움직이는 그 노래 지금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마왕이 부르는 여기요. 높은 음역에서 이렇게 약간의 도약을 하면서 움직이는 요거는 마왕이 부르는 목소리이고 침착하게 녹색으로 부르는 요 목소리는 해설자의 목소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목소리별로 나누어서 이 곡을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보시고 다음에는 한번 조성을 한번 움직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의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들 넘어오셔서 8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87페이지에서는 앞에서 김윤덕유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김죽파류의 가야금 산조가 악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게 딱 그냥 구분 가능하신 정도의 진양, 중몰이, 자진몰이만 제시를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특별히 뭐가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수룡음 악보가 다시 한번 제시가 되고 있고요. 선생님들 생황이 나왔는데요. 포부 악기이며 바가지로 만든 악기이며 국악기 중에 유일하게 화음을 낼 수 있는 악기이다. 네, 생황은 화음을 낼 수 있는 악기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좀 나온 것이 특징입니다. 현악 영산회상은 악보 너무 많이 보셔서 선생님들께서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요거 좀 봐주실래요, 선생님들? 현악 영산회상 그동안 너무 많아서 저 선생님들께 그렇게까지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들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영산회상이 있고 평조회상이 있을 때 영산회상과 평조회상이 4도 아래에서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영산회상과 평조회상의 피리보는 4도 아래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5도 위인 경우가 너무 많다. 특히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게 어디니까? 상령산 같은 걸 비교를 하면 상령산은 워낙 음이 낮았었기 때문에 4도 아래로 내리면 악기의 음역이 닿지 않아서 안 돼가지고 5도 위로 데려 올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원래 영산회상의 음역이 높아져 버리면 4도 아래로 내리는 걸 확실하게 더 잘 보실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타령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선생님들 그동안 다른 교과서를 통해서 어느 교과서였는지 이제 좀 기억이 오락가락하기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교학사였나 어디였나 선생님들께 제가 해금 악보하고
소금 악보하고 두 개를 보여드리면서 타령이 나왔을 때, 타령하고 연불도들이었죠. 타령이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악기 타령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어느 악기 타령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평조회상 타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선생님들 지금 보시면 이제는 선생님들하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현악 영산회상. 현악 영산회상의 타령은요. 임무중, 임중태 이러면서 올라가요. 여기 보시면 임무중, 임중태 이러면서 올라갈 거예요. 지금 하늘색 선은요. 하늘색 선은 현악 영산회상의 타령 라인이에요. 현악 영산회상의 타령 라인이고요. 그로부터 4도 아래인 첫음이 태로 찍히는 요 핑크 라인은 평조회상의 피리 라인입니다. 그리고 현악 영산회상은 줄풍류이기 때문에 새피리를 쓰고요. 그리고 평조회상은 향피리를 씁니다. 그리고 관악 영산회상은요. 관악 영산회상은 우리가 평조회상이나 영산회상, 현악 영산회상처럼 명확한 사도관계의 어떤 변조관계는 정확하게 잡기가 힘들지만 우리가 영산회상의 변주곡이라고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중간에 노란색, 연두색이라고 해야 하나? 예, 노랑 연두 같은 서근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선율 라인을 한번 비교해 봐 주세요. 예감이 좋지 않은 교과서에 실린 왜 이런 게 갑자기 팍 실리나? 라고 하면서 좀 좋지 않은 예감의 악곡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타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렇게 한번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타 나왔고요. 대취타도 나왔습니다. 그동안도 많이 보셨던 악곡이라서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겠는데요. 특히 대취타에서는 명금이라 대취타를 합신다 이렇게 외치면 그 다음에 용고가 따다닥 치는 동안에 시간상 2박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박서부터 더엉 치면서 나타나고요. 이 대취타의 가락을 올려서 뭘 만든다? 대취타의 가락을 올려서 취타를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취타고 그래서 둘은 장단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뭐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아서 보시면 90페이지 정도 오시게 될 거고요. 9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베토벤 수업을 할 때 수업 시간에 제가 선생님들께 어느 교과서였는지 제가 출판사는 잊어버렸습니다만 하도 출판사가 많다 보니 잊어버렸습니다만 이번 교과서에는요. 하일리겐 슈타트의 유서가 들어가 있는 교과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일리겐 슈타트의 유서는요. 베토벤이 귀병을 앓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음악가가 도대체 귀가 안 들리는 음악가라는 게 존재할 수 있나 라고 너무너무 비통해하면서 그만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썼던 유서입니다. 하일리겐 슈타트의 편지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서라는 말을 쓰기는 좀 그랬겠죠. 그래서 귀가 안 들리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기는 좀 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용기 있게 다가가고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동생들한테 보내는 편지의 형태로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인내와 희망과 삶에 대한 의지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그러나 오로지 예술만이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있고 예술은 나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고 나를 죽지 못하게 하고 가련하지만 이 생을 이어나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삶의 어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은 죽기는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확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계기로 해서 베토벤은 2기 작품 시기로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좀 영웅적인 그런 작품을 썼다라고 평가를 받죠. 자,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작품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드는 음악 세상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창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도 여기 보시면 에듀테크라는 제목이 사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은요, 104페이지예요. 에듀테크를 활용한 슬기로운 작곡 생활이라고 하는 교과서에서 드라마 제목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박자 리듬을 이해하고 친구한테 설명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악기를 활용해서 기본 박과 리듬을 표현해보자 라고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좀 활용하는 문제를 하고 모든 별로 리듬 맞추기 게임을 하면서 다양한 리듬을 연주를 해서 어쨌든 작곡을 해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박이나 박자와 리듬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익힙니다. 박은, 비트는 그냥 일정한 속도와 세기로 연주하는 것이고, 비트는 선생님들 저희가 비트라는 말 어디서 듣냐면 하트비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장박동. 이거 계속 그냥 쿵쿵쿵쿵 뛰잖아요. 여기에는 강세도 없고요. 강세도 없고 약세도 없어요. 이게 강세 약세가 있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니까. 비트예요. 이건 그냥 건조하게 계속 뛰는 겁니다. 근데 박자는요. 박자는 강과 약이 존재합니다. 강과 약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서 3박자면 강약약이고 4박자면 강약, 중강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약이 다르다라고 말하면 박자가 됩니다. 근데 리듬은요. 그 박자의 틀 안에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강도 있고 약도 있고 약이 길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게 리듬이에요. 그래서 길이 강약을 다양한 형태로 갖고 있으면서 일정한 템포를 갖고 있고 이렇게 되면 리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거를 이제 친구들하고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리듬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듀테크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육에 활용되는 다양한 테크놀로지면 다 에듀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듀테크를 사용해서 작곡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든지 다 활용하시면 되죠. 뭐 피날레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시퀀싱 프로그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DAW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를 사용을 하면서 뭘 하면 되느냐? 스마트 기기나 뭐 아니면 컴퓨터나 이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시면 에듀테크가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그냥 뭐 아이들한테 아이패드를 하나씩 나눠줘도 에듀테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고 그것을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사용을 해서 작곡을 하면 에듀테크가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선생님도 여기 제목을 뭐 밴드랩을 사용한 슬기로운 작곡생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게러지 밴드를 사용한 슬기로운 작곡생활 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뭐 컴퓨터 음악을 활용한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듀테크라고 해서 하여튼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는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똑같은 걸 또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는 교가 MR을 만들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가 MR을 만들기라고 해서요. 교가의 가락을 입력을 하고 교가에 거기에 관련된 MR을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여기 선생님들 BPM이라고 되어 있는데 BPM 뭐 딴 거 아니고요. 그냥 한 1분당 PM이니까 per minute이거든요. 1분당 비트가 몇 개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비트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쿵쿵쿵쿵 박이 몇 개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가의 가락을 입력을 할 때 빠르기, 박이 몇 개야? 조가 뭐야? 그 다음에 박자는 몇 개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4개의 비트가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마디 안에는 4분의 4박자에 C 메이저에 빠르기는 4분음표 100의 빠르기입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교과를 멜로디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화음이 어떻게 될지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편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편곡을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편곡해서 MR을 만들어 보는 즉 반주를 만들어 보는 예를 한번
제시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어떤 테크놀로지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번에는 또 AI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AI는 AI 프로그램 자체가 스스로 학습을 하죠. 스스로 학습을 해서 머신러닝 방식을 사용해서 음악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아예 자기가 학습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게 잘 느낌이 안 오신다면 그 유명한 알파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파고는 스스로 사람들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또 뭘 가르치고 하면 바둑의 원리를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 바둑은 힌도라고 거만도밖에 없으니까 학습이 좀 쉬운데, 얘가 체스는 배우기가 힘들대잖아요. 체스는 왕도 있고 기사도 있고 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역할이 되게 어려워서 배우기가 좀 힘들대요. 이제 금방 배우지 않을까 싶죠. 너무 기술이 빨리 바뀌고 있으니까요. 알파고는 그래도 누군가 이세돌이었나 누구였나 뭐 누구하고 둘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람하고 이렇게 뒀는데, 알파고들끼리 바둑을 두면 본인들끼리 수천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재고 있느라고 잘 못 둔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네들끼리 너무 재느라고 수를 놓기가 되게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찌됐든 인공지능은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 학습을 잘 하고 있고, 그러니 우리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어떤 가락을 입력시키고 이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바흐 스타일로 만들어줘. 뭐를 좀 만들어줘. 아니면 뭐 누구누구 스타일의 작품을 만들어줘. 몇 성부짜리를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는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르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많이 나오는 두들바흐, 아이바, 뮤지아 등등등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에도 선생님들께 말씀드렸던 사운드스케이프라고 해서 소리, 풍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운드스케이프는 자연과 인간이 내는 모든 소리를 포함하는 소리 환경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자연 환경을 소리 환경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고, 소리 풍경이라는 개념을 만든 머레이 쉐이퍼가 만든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주변의 소리를 인식을 해서 소리 풍경이라는 것을 만드는 활동을 해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다양한 그런 활동들, 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한 개념들을 활용을 하는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 풍경의 개념이 도시 곳곳에 있는 분수 이런 것들도 일종의 사운드스케이프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물소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서 도시의 불안정하고 시끄러운 소음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프로젝트 수업의 예로 립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립덥은 립싱크와 더빙이라고 하는 것을 합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리랑을 주제로 한 립덥을 만들어 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한 대로 길게 촬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립싱크, 더빙을 합쳐서 한 대의 카메라로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서 스토리보드를 만든 다음에 이야기를 쭉 이어서 찍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지금 보시면 촬영 카메라를 보고 빠르게 이동하면서 화면을 이어붙여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촬영하고 그냥 그대로가 아니고 편집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계속 카메라를 여러 대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이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리랑을 주제로 해서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쭉 붙이면서 주제 한 가지를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하필 립더비아라고 하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좀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저작권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들 요것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요거요. 이게 뭐냐면 CCL이에요. CCL. 이게 뭐냐면 논문이나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앞에다가 이 표시를 그냥 다라락 해버리면 돼요. 이 표시를 하면 이걸 CCL 마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Creative Commons License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표시들은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걸 일일이 말로 쓰면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마크를 통해서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지 얘기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약간 화장실 마크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동그란데 사람이 딱 서 있습니다. 이건 누구냐면 원작자 내가 누군지 밝혀 라는 뜻이에요. 원작자 내가 누군지 밝혀 내 이름, 내 출처 이런 걸 반드시 표시해 라는 뜻입니다. 그 논문 앞에다가 말로 이렇게 해서 나의 이름과 나의 출처와 내가 뭐 어떤 학교에서 논문을 했고 뭐 이걸 다 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 마크를 하나 딱 찍으면 이 논문을 쓴 사람이 누군지 이제 밝혀주세요 라는 뜻이 되죠. 선생님들의 석사 논문 앞에 이런 거 많이 찍혀 있습니다. 아예 그냥 학교에서 이걸 다 일부러 찍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작자가 누군지 밝혀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퀄 표시 있죠? 저 이퀄 표시는 뭐냐면 당신 마음대로 내 논문을 가공해서 실으면 안 돼요 라는 뜻이에요. 저 표시가 있으면 이퀄 표시니까 당신이 이걸 갖다 인용을 할 때는 반드시 그대로 인용하세요. 변경을 금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경 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 저작물을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떤 논문을 인용을 하실 때 그 사람의 의도를 대충 내가 가공을 해서 얼버무리거나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으면서 약간 곡해해서 인용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될 때 생기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저 표시를 해놓으면 내가 말한 대로만 인용해라. 내가 말한 대로 쿼테이션 마크를 딱 찍어서 하거나 이렇게 하라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요 표시가 있는데요. 요 표시는 내 논문을 가지고 돈 벌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요 표시는 새로 고친 표시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새로 고친 표시처럼 생겼는데요. 요거는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되는데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되는데 그러면 2차 저작물이 원 저작물 내가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차 저작물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원 저작물과 동일하게 라이센스가 적용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마크들을 반드시 요런 마크들을 보시고 요거에 따라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을 따라준다면 당신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논문을 뭐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 이런 데다가 올려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논문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공공이 같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제공한 논문들을 보고 또 논문을 쓰셨을 때니까요. 이건 공부를 한 사람이 제공해야 되는 일정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내 논문은 검색도 안 되게 막아놓았어 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보이던데 그러려면 왜 하지? 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하거든요. 아니 그러려면 왜 했었지? 라는 생각이 그게 기본 아닌가요? 예, 그걸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검색이 안 되는 논문이 왜 존재를 해야 하는 것일까?
그러면 그건 뭐야? 과제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유라기보다 음, 학자적인 어떤 책임 일종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보고 논문을 쓴 정도의 책임은 나도 져야 한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람한테 져야 되는 내가 받은 정도의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져야 한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학계에서 하는 룰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근데 내가 정말 그야말로 나는 피땀을 들여서 이 논문을 썼기 때문에 내 논문이 아무렇게나 변경돼서 아무렇게나 인용되고 있는 것은 싫어라고 한다면 이런 마크들을 앞에다가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뭐 학교에서 알아서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작권 표시는 반드시 하셔라, 변경 금지하지 마셔라, 뭐 이 정도, 뭐 비영리 저작권에 비영리적인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논문의 내용을 가지고 출판을 하거나 뭐 따로 뭐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하여 이런 것들을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라고 해서 CCL이라는 표시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건 한편으로는요, 선생님들, 요거 있잖아요. 저작권이라는 게 권리잖아요. 만든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인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생겼어요. 카피라이트라고 해서 권리잖아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도 해요. 카피 레프트도 있어야 된다. 아니, 만들어서 그거 네가 권리 갖는 거 좋은데 그걸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권리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레프트까지는 아닌데 내가 네 거를 막 쓰겠다는 건 아닌데 이것은 일정한 조건 안에서 같이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 내가 만들었지만 이 정도는 같이 공유해야지 라고 하면서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CCL 표시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요거를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쇼팽의 강아지 왈츠라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엘가의 수수께끼 변주곡 중에 11번째 변주곡이 강아지와 관련된 것이다. 고양이를 위한 음악도 있다더라 라는 정도 이야기 정도만 그냥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뭐가 없어요. 뭐 요 정도 내용들이면 교과서에 있는 뭐 지금 지학사 교과서 1에 있는 내용에서는 그냥 할 얘기 거의 다 했습니다. 특별히 뭐가 더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확인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중학교 2교과서로 넘어가 볼 겁니다. 중학교 2교과서, 지학사 교과서는요. 똑같은 형태의 챕터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여드릴 악곡은 14페이지에 나오는 악곡입니다. 2022 교과서에 처음 실린 악곡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 곡은 꿈꾸지 않으면 이라는 악곡인데 선생님들 제법 보시지 않았을까요? 이 곡? 그래서 꿈꾸지 않으면 이라고 해서 워낙 뭐 교과서들마다 많이 나오고 저는 이 곡을 TV에서 하나 본 것 같은데 실제로도 수화와 함께 죄송합니다. 수화와 함께 수어가 맞나? 예, 수화 맞죠? 예, 수화라고도 하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용어가 바뀌었나 하고요. 예, 그래서 수화와 함께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꿈꾸지 않으면 이라는 악곡이 하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알려진 악곡인데 그냥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라는 정도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라모의 우박은 춤춘다라는 악곡은 처음 보시는 악곡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곡이 나라리라 빰빰빰빰빰빰 해갖고 시작할 때 약간 모방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대선율이 붙는 선율입니다. 완전히 똑같이 가지는 않고요. 대선율이 붙는 형태로 되어 있는 악곡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악곡인데 여기요. 이 곡이 실제로는 탕브랭이라고 하는 춤곡이에요. 프랑스 민족 춤곡인데 탕브랭이라고 하는 춤곡이고요. 탕브랭이 뭐냐 하면
몸통이 긴 북을 가지고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뜻하기도 하고 이 굉장히 좀 활기찬 춤곡 여기서부터 나온 말이어서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이 곡을 찾으신다고 하면 라모의 탕브랭 이렇게 찾으셔야 요 악곡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라모의 악곡이 하나 실려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뭐 그거 외에는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악곡에 넘어가고 나면 네, 진짜 뭐 워낙 많이 하셔서 그다음에는 요게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34페이지이고요. 34페이지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좀 넘기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뭐 할 거냐 하면 쭉 넘어오셔서 여기구나. 3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35페이지에 입체창이라고 나오죠. 입체창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몇 사람의 창자가 배역을 정해서 그 역에 맞는 소리를 하는 양식으로 특별한 무대 장치나 연기를 하지는 않지만 간단한 분장을 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판소리를 하고 있는데 무대 장치나 연기를 딱 특별히 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분장을 하거나 해서 뭐 이렇게 나누어서 배역을 나누어서 노래하는 상태를 입체창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보통 이거를 수업 시간에 말할 때 분창의 형태로 부른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걸 입체창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거 보시면서 입체창이 뭐야? 라고 하시면 분창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분창 같은 거면 창극을 하자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예요. 입체창을 하는 게 창극이 대표적인 거 맞아요. 근데 꼭 창극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판소리 한 대목을 노래를 하는데 그냥 두 사람이서 나눠 부른 거, 두 사람이서 나눠 부르는 걸 입체창으로 부르는 사랑가라는 제목으로 나누은 것입니다. 남상의 박예리 선생님은 가끔 TV에서도 뵙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입체창으로 나누어 부르는 예만 한번 좀 보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도령 역을 남자분이 하시고 춘향이 역을 여자분이 하셔서 안일이 부분에서 대화를 하시면서 하는 예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극처럼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체창이 별게 아니고 그냥 뭐 무슨 TV 같은 데 나오실 때 두 분이 나오셔서 나눠서 부르시는 거 그거 입체창입니다. 그래서 입체창의 형태로 나온 거. 분창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걸 반드시 창극에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창극 아니어도 이렇게 공연 내지는 공연의 일부를 뭐 어디 뭐 열린 음악회에서도 하고 TV 프로에 나와서도 하고 이렇게 하실 때 입체창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잦은 사랑과 노래 부르시는 거 한번 보실 수 있고요. 단가 사철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보여드려야 됩니다. 선생님들 단가 사철가 시험에 나왔던 단가인 거 아시죠? 중물이고 계면이고 뭐 이래가지고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극 흥보가가 나왔는데요. 창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창을 하는 대표적인 장르입니다. 판소리라고 하는 장르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옛날에 판소리를 하시는데 한 분께서 고수 하나랑 너무 긴 작품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분들도 생기고 하시면서 조선성악연구회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공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처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20세기 초반부터 그렇게 나눠 부르는 창극의 형태가 공연이 되고 있다가 조선성악연구회에서는 어떤 상태셨느냐 명창분들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면서 명창분들은 약간 좀 양념 같은 역으로 빠지시거나 하시면서 창극을 훨씬 더 활성화시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배역을 나누어서 연기를 하고요. 반주는 북장단 하나만 갖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창극한다 그러면 관현악 반주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도창이라고 부르는 해설이 붙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흥보가는 좋죠. 창극 만들기에. 왜냐하면 흥부의 자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명이 나오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재밌는 어떤 설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보다 훨씬 더 대화를 하거나 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 어떤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창이 중간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을 좀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돈과 쌀을 떨어내는 대목을 도창이 부르게 돼요. 도창이 부르게 되면서 도창도 상당히 노래 잘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창극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창극에서 이도령, 춘향이가 노래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대개 보시면 월매가 되게 잘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좀 달라요. 이도령하고 춘향이는 젊은 배우들이 나오고 월매가 굉장히 분위기를 잘 끌고 간다든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창이 없이 마치 월매가 끌고 가는 것처럼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도창이 대부분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휘몰이 장단으로 연주를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돈과 쌀을 떨어내는 대목 맨날 판소리로만 보시고 도섭 있는 것만 보셨는데 이렇게도 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부키하고 경극은 맨날 페이지 밑에 조금씩 들어가 있죠. 생활 속 음악이 나옵니다. 생활 속 음악에서는 지금 38페이지인데요. 뭐가 나올까요? 대중음악이 나오죠.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양희은 선생님이 부르시는 노래가 나왔는데요. 그냥 뭐 이런 노래가 하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가 대중음악 토파보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파고들어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중음악 토파보기에 이젠 안녕이라는 옛날 노래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선생님들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들하고 언젠가 이 얘기를 한번 해야 된다고 전부터 슬쩍 말씀은 드려놨었는데, 오늘은 용어하고 일단 이 노래를 가지고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든 노래가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옛날 노래잖아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옛날에 가요를 작곡하는 작곡가들은 정말 의식해서라도 전주 쓰고, 전주 쓰고, 그 다음에 전주를 쓴 다음에 먼저 절을 써서 노래를 시작을 담담하게 노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후렴을 쓰죠. 프리코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발견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프리코러스가 딱 잡히지 않는 경우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래에 따라서는 프리코러스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절하고 코러스가 있는 건 확실해요. 코러스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코러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합창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코러스가 아니라 후렴입니다. 근데 이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은 코러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러스 부분이 가사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코러스가 계속되고요. 코러스가 점점 반복되다가 페이드 아웃 하는 형태로 이렇게 점점 사라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후렴을 연결할 때 브릿지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뭐 꼭 다 그런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하고 저는요. 딱 요 얘기만 먼저 할게요. 전주가 있고 그리고 뭐 아우트로라고 하는 후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노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냥 페이드 아웃 할 수도 있으니까 전주하고 그 다음에 절을 하고 그러니까 월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코러스로 간다. 전주, 절, 그 다음에 후렴이 나오는데 후렴을 코러스라고 부른다. 가사가 바뀌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 일단 좀 기본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어들을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기본이다. 오늘
한번 이거 보시면서 이젠 안녕이라는 노래를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근데 이게 모든 노래가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 노래나 가지고 오셔서 찾자라고 하면 잘 안 되고요. 옛날 노래일수록 잘 찾아집니다. 옛날 노래.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보시다 보면 교과서에 맨날 얘 드는 게 이런 걸 거예요. 조용필 노래, 뭐 조용필 선생 노래. 조용필 요즘 뭐 TV에서 조용필 옹 막 이러던데 뭐 그런 노래, 뭐 여행을 떠나요, 뭐 요런 노래들 지금 보신 이런 거 가지고는 절, 코러스, 막 페이드 아웃 막 이런 식으로 막 찾거든요. 근데 당장 요즘 노래들 선생님들 많이 들으시는 노래에서는 이걸 차곡차곡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하나 기본적인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좀 잘 찾아질 만한 악곡들을 좀 찾아 놓은 다음에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48페이지 다시 세계 음악 나오는 대로 넘어가 보시면요. 이젠 진짜 좀 할 게 많이 없어질 거예요.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문화 비빔 축제. 아까는 아시아하고 오세아니아 했으니까요. 그래서 축제 이름들이 나오는데 설마 시험에 이런 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나오고 잠보 됐고 툴라툴라 와카티라고 하는 우간다 민요를 보신 분도 있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툴라툴라 와카티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베르네 받고 로렐라이 받고 푸르노 썸에 아까 나왔고 카츄샤인데요. 발랄라이카랑 같이 나온 러시아 민요입니다. 워낙 유명한 네 나온 악곡이고 선생님도 요거 많이 보셨고 라쿠카라차는 보셨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요 곡인데요. 빰빠밤빠밤빠밤빰 딴따단딴딴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철도를 놓았네 라고 하는 노래이고요. 미국 악기 벤조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개척시대 노동자들한테서 알려졌던 노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요 정도 노래들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류 무형 문화유산 탈춤이라고 하는 게 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들하고 교과서 3권 통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3권을 다 뒤집어서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게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거던데요. 이거더라고요. 자, 탈춤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교과서에 몇 가지 탈춤이 좀 나오는데 고성오광대라고 나올 거예요. 고성오광대는 경남 고성에서 나왔습니다. 경남 고성. 경남 고성에서는요. 뭐 남촌파, 북촌파가 있었답니다. 조폭 이름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하는데 남촌파 쪽에서 그 하는 서민들 쪽에서 나온 그 탈춤놀이 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남촌파 한량들에 의해서 오광대 놀이가 전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고성 오광대라고 이야기하는 데서는 과장이 한 5개, 그러니까 놀이마당을 과장이라고 부르는데 한 5개 정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오광대 이야기하는 그 오광대가 이게 물론 다 오광대 놀이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오광대 놀이에서는 양반과 말뚝이가 등장을 하는데 그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좀 심하게 시험에 나오기에는 좀 그래요. 예를 들면 저 문둥북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센병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흔히 나병이라고도 부르는 옛날에 이상한 그 피부병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주 사실 별로 어렵지도 않은 병이었다고 알려지는데 뭐 병균이 하나 들어가면 그 병의 심각성보다 증세가 너무 좀 심해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다 그 손마디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좀 독한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엔 그걸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해서 그 병에 걸리면 문둥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런 사람들을 좀 멸시를 해갖고 문둥북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할 것도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승려와 선녀가 파괴를 하고 막 뭐 첩이 나오고 막 이런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보시면 오광대에서는 말뚝이라는 인물과 양반이 조롱을 하고 이런 풍자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오광대는 고성 오광대, 경남 쪽에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회 별신굿 탈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들 별신굿은요, 별나게 큰 굿이라는 뜻이어서 별거 없습니다. 그냥 큰 굿. 그래서 하회마을 아시죠? 안동 하회마을. 안동 하회마을에 별나게 큰 굿이어서 마을굿이에요. 마을굿에 탈놀이가 결합이 되면 이렇게 단어 세 개가 합쳐진 게 하회 별신굿 탈놀이에요. 교과서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동 하회마을에서 나온 마을굿과 탈놀이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굿이기 때문에 마을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약간의 민속적인 공동체 신앙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나름대로 탈놀이니까 좀 예술적인 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은 어떤 부분에선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 저 탈놀이에는 할미마당, 파계승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고 뭐 이런 점에선 조금 좀 중요한 무형유산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봉산탈춤은요, 황해도 봉산군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해도에서 만들어진 봉산탈춤은요, 아무래도 이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좀 전승이 어려웠지만 일찌감치 남쪽으로 내려와서 꽤나 일찍 국가문화재로, 그러니까 유산입니다. 이제는 국가무형유산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애들보다 도 일찍, 위에 있는 애들보다도 일찍 그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발달된 탈춤 형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봉산탈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봉산탈춤에도 보시면은요, 여기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그 파괴승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양반들 뭐 이런 것들 나타나서 풍자하고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하고요. 자, 사당춤, 사자춤, 양반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음악, 노래, 대사, 재담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봉산탈춤이 비교적 많이 알려진 탈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지역 이름들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경남 고성, 경북 안동 하회마을, 그리고 봉산탈춤은 황해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청 사자노름은 아시는 대로 사자춤인데요. 함경남도 북청 지방에서 유래했습니다. 정월 대보름 같은 때 사람들한테 앵마기 같은 춤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고, 당연히 아시는 대로 사자춤을 주로 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술적인 성격도 강했고 이야기를 해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동네에서 굉장히 즐거운 축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해도에서 내려온 또 하나가 있는데요. 강령탈춤입니다. 지금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령탈춤은 교과서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강령탈춤 역시도 교과서에 있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비슷한 것들이 좀 있어요. 사자춤도 있고 목중춤도 있고 상자춤, 양반과 말뚝이 춤이 나온다는 점에서 앞에서 보셨던 뭐랑 좀 비슷하다? 고성 오광대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밑에 노승춤과 취바리 춤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취바리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또 여기요. 봉산탈춤하고도 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거 다 외워요 가 아니라
다 외워가 아니라 어느 지역 것이냐, 어느 지역 것이냐 정도를 보셔야지 이거 다 외우시다가는 큰일 나십니다. 외우실 수도 없고 보시고 구분도 잘 안 가고 그렇게 될 테니까 대충 어떤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옛날에 교과서들이 2009, 2007 이럴 때 교과서들에는 요런 그 탈춤들이 교과서들마다 이 교과서에 1개, 저 교과서에 2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한 양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과서 다 찾아도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느 교과서에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제목들이 쭉 나와가지고 한번 모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보시면 이 중에서 봉산탈춤하고 북청사자놀이는 옛날부터 많이 공연이 돼서 제일 유명하고요. 그런데 지역문화재 형태로 고성오강대나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형태로들 전승을 잘 되고 있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선생님들께서 지역 이름들을 따서 이렇게 되어 있고 안쪽에 들어있는 춤들의 이름들은 상당히 유사하구나를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한번 잠깐 보실까요? 교과서 보시면 똑같은 다 그냥 탈춤처럼 이름이 붙어 있는데 얘가 이름이 수영, 야류라고 일단 붙어 있을 거예요. 수영, 야류라고 붙어 있는데 이게 쓰기 따라서 야류라고도 쓰기도 하고 야류 혹은 야유라고 쓰기도 하는데 야류라고들 많이 씁니다. 일단 선생님들하고 좀 드릴 말씀은 탈춤하고 야류는 어떻게 다르지? 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기본적으로 야류는 좀 더 들판이나 야외마당에서 공연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경상도 지방에서 하는 걸 주로 야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경상도 동쪽 지방에서 하는 걸 야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고성 오광대가 경남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도 일종의 야류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탈춤이라고 말을 하는 애들은 좀 도시형의 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야류라고 부르는 쪽들은 마을끝 형태가 많이 좀 더 가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동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이기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쪽에서는 그냥 탈놀이라는 이름 쪽으로 더 많이 붙여서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야류라고 이름이 붙으면 공연되는 곳이 훨씬 더 바깥이고 좀 더 마을끝에 액막의 형태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름이 아예 탈춤이라고 붙어 있으면 건들지 마시고요. 야류가 무슨 뜻이야? 라고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기요. 하회 별신구 탈놀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얘도 마을 끝에다가 탈놀이가 합쳐져 있다라고 이야기한 걸 그럼 얘도 야류인가요?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들께서 수영 야류가 뭐야? 야류라고 왜 불러? 라고 하면 이 답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류라는 건 주로 들판이나 야외마당에서 연행이 되는 걸 말하고 좀 더 좀 액막이 형태가 강한 민간 행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수영은요, 부산 수영이요. 부산 수영구 지역에 나온 것이고요. 야외에서 연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탈춤이 그렇듯이 풍자적이고요. 노래 있고 대사 있고 이런 거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밖에서 한다는 게 좀 더 특징이다. 뭐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게 특징이다. 탈춤은 좀 더 이렇게 어떤 좀 안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보는 그런 쪽의 어떤 좀
좀 더 갖춰진 어떤 그런 곳을 생각을 한다면 이건 진짜 그냥 들판 같은 데서 만들어진 마당극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비슷합니다. 양반 계층 풍자하고 민중의 삶을 해학적으로 보고 플러스 액막이 행사처럼 보고 이러는 것도 다 비슷하고요.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 지금은 유산이라고 부르는 그걸로 지정된 것도 맞고요. 수영야류 보존에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맞고 그렇습니다. 내용 갖고 잘 구분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런 이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하고 이름이 특이할 때 그 이름의 특징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천 청단 노름이라고 하는 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천 청단 노름은 정말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생긴 모양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생님들께서 교과서에 생긴 거 보셔도 됩니다. 교과서로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얘가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순간 이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얘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상한 탈을 썼을까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우선 예천이 어딘지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경북 예천입니다. 경북 예천이고요.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거의 같은 그림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보다 얘가 해상도가 좋아서 제가 일부러 하나 따로 떼왔어요. 경북 예천인데요. 하회 별신구 탈놀이하고 좀 그 내용상의 일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술적인 내용도 있고요. 상류층 풍자하는 것도 있고요. 비슷비슷해요. 토속적인 가락도 있어요. 근데 얘가 특이한 점이 탈이 키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요, 키입니다. 선생님들 키 혹시 이렇게 옛날에 곡식 이렇게 하면 이렇게 까불러 갖고, 까분다라는 말도 잘 모르시나? 이렇게 흔들어 갖고 가벼운 쭉정이라고 하죠. 쭉정이 같은 거 날려버리는 키 있잖아요. 그걸로 탈을 만든다고 해요. 약간 굉장히 농촌스럽죠? 그래서 키로 탈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부채 모양의 주지판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요. 요런 것도 좀 만들고 그리고 탈도 쓰고 당연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채롭게 생겼어요. 굉장히 특이해요. 그리고 하나가 묵극이에요. 묵극이라고 말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묵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탈을 쓰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묵극입니다. 그래서 예천 지역에 전승되어 온 한국에서 보기 드문 묵극으로서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극으로서 여러 가지로 뭐 연극적인 측면과 놀이 구성의 측면에서 특이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풍자도 있지만 이게 약간 주술적인 의미 그래서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면 특징이랄 게 있습니다. 예천 청단노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묵극이다. 키로 만든 거를 사용한다. 이상한 부채 모양을 사용하고 묵극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수영야류 부산의 수영구에서 만들어진 야류인데 야류라고 하는 건 되게 밖에서 하는 성격이 좀 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역적인 특징하고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못할 건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절차를 갖다 놓고 보기 시작하면 다 비슷한 사자춤이 들어간다. 다 비슷한 말뚝이가 나온다든가 다 비슷한 파괴승이 나온다든가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다 이상한 양반이 등장을 하고 다 골탕을 먹이는 이야기가 있고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걸 잡고 보시기는 좀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이죠. 자, 고성 오광대 같은 경우에는 오광대 놀이 자체가 말뚝이하고 양반이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도 잡을 수가 있는데 그거가 아닌 이상은 그걸 오광대 놀이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말을 하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가 아니라면
다른 데서 나오는 걸로는 제목조차 붙이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거여서 진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해본 결과 선생님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괜히 좌충우돌하시지 않고 골라내실 수 있는 내용은 요 정도였다. 안 그러시면 자료만 많고 쓸모가 좀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연주로 소통하는 음악이라고 하면서 악기 연주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시 오르골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르골 소리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라고 하면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이야기를 하면서 20부터 2만 헤르츠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 이상과 그 이하는 못 듣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초저주파나 초고주파는 사람의 심신을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사람한테는 뇌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뇌관 기억하시죠? 왜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르골을 틀어놓으면 그 오르골에서는 초저주파서부터 초고주파가 뇌관을 직접 자극한다는 썰이 있대요. 네, 썰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르골에서 그런 자극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놈의 그 디지털 기기들 있잖아요. 디지털 기기, 특히 MP3 같은 데서는요, 사람의 가청 주파수만 남기고 나머지 주파수를 다 내다버리는 게 저 MP3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는 가청 주파수를 넘어서는 이런 주파수는 발생시키지를 않아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직접 듣거나 하는 식으로 폭넓은 주파수를 우리가 듣는 것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오르골처럼 가청 주파수를 넘어선 음역의 소리를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음파만이 갖고 있는 그런 초저주파나 고주파는 뇌관을 자극하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파수가 있는데 이쪽에 저주파, 이쪽에 초고주파가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다 난다는 말이죠. 근데 MP3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는 어차피 걔들은 버려. 못 듣는데 뭐하러 만들어? 라고 하면서 요것만 살려놓았는데 실제로 이런 음파들이 못 듣는 음파들이 우리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르골도 그렇고 실제 악기의 소리도 그렇고 좀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르골이 왜 필요한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책에서는 유독 오르골 만들기, 오르골의 소리를 어떻게 내보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좀 넘어가셔서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78페이지까지 한번 넘어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78페이지에는 빅팀의 파스칼리 라우데스라고 이렇게 써주네요. 이거 부속가 파스칼의 희생을 찬미하라라는 부속가가 하나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레 노레파 솔파미레 이렇게 되어 있는 악보인데요. 아예 오선보도 아니고 이렇게 줬어요. 예, 이렇게 줘서 선생님도 이거 이런 악보로도 나오고 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팔레스트리나 넘어가도 되죠. 너무 많이 보셨으니까 토카타 앤 푸가 나왔고요. 요거 한번 좀 봐주세요, 선생님들. 이건 원래 그 원래 핸델의 악보를 편곡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 할보르센이 바이올린과 비올라로 이루어진 현악 이중주곡으로 편곡되어 연주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핸델의 작품을 편곡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합시코드 모음곡 7번 중 파사칼리아 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운명교향곡 1악장 됐고 피아노 연습곡 흑건 됐고 헝가리 광시곡 2번 됐고 제가 됐다고 얘기하는 건 저희가 다른 교과서나 아니면 개론서 정도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악곡들입니다. 몰다우 너무 많고 신세계 교향곡 2악장 됐지 않습니까? 봄의 제전 너무 많이 보시는 악보 4분 33초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다른 앞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있었어요. 이런 악곡들과 악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요. 다른 거 없이. 자, 아까 보셨던 세종실록 악보 다시 나오고 이번에는 요게 나왔어요. 양금신보. 양금신보가 하나 더 나왔고 그거 외에 다른 게 없고요. 여기 탈춤을 되게 좋아하시더니 이번에는요. 양주 별산대 놀이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양주 별산대 놀이는 경기 지방에 나와 있는 유일한 가면극이에요. 경기 지방에 나와 있는 유일한 가면극이고요. 아까 선생님들 경남, 경북 뭐 이렇게 해서 쭉 좀 보고 오셨는데 경기 지방에 남아 있고요. 양주 별산대가요. 그리고 백제 기양무, 즉 미마지의 기양무의 흔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미마지의 기양무의 흔적은요. 양주 별산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나라 탈춤 등에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지방에 남아있는 가면극이다라는 정도로 해서 한번 좀 확인이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삼연삼죽에 대한 설명이랑 나머지들은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뱃놀이도 선생님도 많이 보신 원일 선생님 작품의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론티어 많이 보신 악곡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90페이지로 좀 와보셨으면 좋겠는데요. 90페이지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대중음악사가 나와요. 아까 보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시면 대중음악사에서 아까 보셨던 피아졸라하고 반말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피아졸라의 대표적인 작품이 리베르탱고이고요. 반말리 아까 뭐였죠? 레게 음악이었죠? No Woman No Cry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뭐 나머지 악곡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여기 92페이지에서는 음악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범교과 주제로 해서 경제, 금융 관련된 이야기하면서 음악 산업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산업 이야기들이 뭐 창작, 실현, 음악 플랫폼, 이용자 뭐 이런 이야기들하고 같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는 없고요. 지구를 지키는 소리의 울림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환경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말이 또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교과서에서 사운드스케이프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이번에는 요거 그 환경 지속 가능 발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페이지가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음악가 로시니, 미식가 로시니 뭐 이렇게 해서 아까 강아지 이야기하는 거랑 좀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번에는 다시 창작 파트가 나올 거거든요. 창작 파트가 나오는데요. 같은 교과서다 보니까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에요. 오르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르골 악보 만들기 비슷한 얘기죠. 그 다음에 랩처럼 표현하는 엮음아라리 만들기 또 나오고요. 모든 별로 판소리 한 대목 만들기 뭐 이런 것도 나와서 판소리 한 대목 만드는 거랑 학급에 힐링 음악회를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서 음악회 만드는 활동을 하나 프로젝트처럼 해보는 학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작곡 앞에 교과서에서 충분히 보신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공지능으로 베토벤이 만약에 교향곡을 하나 더 만든다면 이라고 하면서요. 뭘 했느냐 하면 베토벤이 10번 교향곡 작업을 시작을 해서 몇 개의 스케치를 남겼대요. 그래서 그 스케치를 가지고 음악학자, 작곡자, 컴퓨터 과학자들이 이 10번 교향곡의 스케치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인공지능이 작곡한 거를 가지고 만들어 갖고 작품을 연주한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원 작업팀에서는 베토벤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어디가 베토벤이 작곡하고 어디가 인공지능이 한 것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대부분 맞추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인공지능이 발달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교과서가 이제 몇십 권 반복이 되면서 창작 파트는 이제 거의
그냥 같은 얘기가 계속 예시만 조금씩 달리하면서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냥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하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좀 이렇게 한 손 떼고 보시는 거고 저는 그냥 반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자꾸 읽어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 이렇게 가노라면 어느 순간 선생님들께서 뭐 아이바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귀에 익으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일단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말을 하나 새로 들으시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오늘 하실 일이고 그 다음에 프린트로 뭐 많이는 안 드렸으니까 탈춤의 종류 보여드린 거 뭐 그거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거 외에 오늘 그닥 하실 게 없지 않으실까. 적어도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강의가 처음이 아니시고 계속 따라오시는 중이셨다면 훨씬 더 부담이 많이 줄어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학사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